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집단대출도 줄이고 정책대출도 줄이고 줄줄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대출로 일으킨 부동산 시장, 대출로 일으킨 여러가지 경제활동들 이제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죠.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나 아니면 이 부작용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저도 믿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니 그냥 말 다 한 겁니다. 반포든 압구정이다 60억이다 80억이다 100억이다 이러고 있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참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대출로 다 이야기하니 뭐 둔촌 중공 살리기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자기 돈이 있어서 여윳돈으로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가 못 됩니다. 1000만원짜리 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만원 주고 사고 1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1억 주고 사는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냥 능력에 따라 다를 뿐인 거죠. 다만 1억짜리 집을 산다고 8천만원 9천만원을 대출받으면 그게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한두 명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너도 나도 덩달아서 대출을 서로 내려고 앞다퉈서 그렇게 뛰어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큰 거잖아요. 지금 아니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,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 2차 시행했다고 하니 그 전에 빨리 대출 받자 뭐 이랬답니다. 뭐 대출 받는 게 특혜입니까? 대출 받아서 남들은 5% 내는데 나는 3% 대출 이자 낸다, 좋다 이러면 그냥 남들보다 이긴 겁니까? 남들 5% 받는데 내가 3%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나에게도 대출 이자가 5%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,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너무 자기 위주로만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왜냐,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이렇게 내가 해석하고 움직여 나가면 세상을 좀 오해할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피해가 생기죠. 피해가. 내 피해를, 나의 손실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질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사요. 근데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청약받고 계약금 1억 내고 중도금 무이자하고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전세를 뭐 10억에서 12억에 내주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집을 소유하고 좀 지난 다음에 집값 오르면 4억이든 5억이든 오르면 또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공격처럼 받아들였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재미를 붙이고 그런 걸 되게 기회라고 여기고 좀 무자비하게 쏟아냈던 거죠. 결국은요, 그런 것들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이제 감당들을 누가 합니까? 무리하게 펼친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인 겁니다. 많이 힘들고 많이 이 난감한 일들이 계속 되는 거죠. 어떻게 살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?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아지겠습니까? 아니라는 거죠. 가만히 있는데 나아질 수 있는 건 없죠. 아마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질 겁니다. 감당 못할 이자 때문에, 대출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결국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결국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. 두 손 두 발 들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이제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이때까지는 계속 여유 부리고 또 시간만 지나면 그냥 알아서 올라줘서 되게 이렇게 쉬운 일이 없었다라고 여겼던 거죠.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. 세상 사는 거 쉬운 거 아닌데, 공짜 없는데 너무 공짜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. 앞으로 지켜보고 두고 보겠죠. 두고 봐야 되겠죠. 참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에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. 그 만만하게 생각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. 서서히 까발려지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
결국 이 답 없는 시대를, 세상을 살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온몸으로 이제 다 이제 감당하는 거죠. 다 감내하고 부딪히고 다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. 그 대가를 치르는 게 한순간에 한 방이 아니죠. 서서히 시간을 들여서 오래 이제 적용되는 거죠. 그렇게 오래 적용이 된다라는 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? 그렇게 적용되고 또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면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데, 시간이 몇 년에 거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거죠.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대출 내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. 함부로 투기할 생각도 안 하고요. 집을 이용해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까부러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. 대신에 현금을 악착같이 모아서 저축하려는, 돈을 모아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 삶이 지켜지니까.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아마 강구하고 살 겁니다. 그게 아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겠습니다. 사는 게 참 힘든데, 참 어려운데, 그동안에는 너무 쉽고 완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, 그리고 쉽고 완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다라고 봅니다.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요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, 빚내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빚내는 거 쉽게 생각하다가, 우습게 생각하다가 계속 이제 엉망되는 거죠. 두고 봐야 됩니다. 살펴봐야 됩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, 얼마나 힘든데, 쉽게 별일 아닌 것처럼 외롭게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힘겨워진다라는 걸 명심해야죠. 세상이 공짜 없다라는 거, 그리고 어떤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.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, 짧게는 3년, 길게는 한 5년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혹독할 것 같습니다.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런 어려움, 그런 고통, 그런 힘듦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지금입니다. 대략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 견디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해결되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.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움직이고 고군분투하고 애쓸 때, 그럴 때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밥 단단히 먹고 염려를 하며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잘 강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